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역주 맑고 상쾌한 가을 날씨였다. 먹구름을 몰아내고 위풍도 당당히 나아가는 창가 동지들의 기상을 나타내듯 파란 하늘이 펼쳐졌다. 1978년 11월 18일 오후 도쿄 아라카와 문화회관에서 본부 총회의 의의를 담아 창가학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본부 간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학회는 이듬해인 1979년을 인재 육성의 해로 정하고 힘차게 도움닫기를 시작했다.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는 간부회에서 학회가 7년마다 전진의 마디를 새겨온 7개의 종이 내년에는 모두 끝난다고 말하고 내후년인 198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로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전진의 마디를 새긴다고 발표했다. 또 11.18을 기념해 바야흐로 인류의 과제가 된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등에 관련해 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튿날 19일자 세이쿄 신문 4에서 5면 전체에 기념 재현이 실렸다. 신이치는 재현에서 먼저 지방시대를 외치게 된 배경을 논했다. 일본의 근대 산업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며 다대한 부를 낳았다. 하지만 그 반면에 소비 문명화와 도시 편중을 가져와 과밀, 과소 현상이나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의 전통 문화는 표면적이고 획일적인 중앙 문화에 종속되었다. 요컨대 각지의 개성적인 생활 양식과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의 다양성이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에 뿌리 내리고 전통을 촉발하면서 신선한 생활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되살리자는 사람들의 소망이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서민의 일상생활에 즉하여 추진되는 우리의 운동은 그러한 소망을 함께 호흡하는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불법 즉 세간이고 학회 즉 사회이다. 사람들의 희고와 갈망에 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시대의 창조라는 종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기념 재현에서 지방 시대와 창가학회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역에 신뢰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고락을 함께 나누겠다는 결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정신에 착실한 개척 작업 속에서만 광포의 발전도 지역에 참된 부흥도 있다고 외쳤다. 또 학회원은 벽지에서도 놀랄 만큼 광선유포를 향한 정열의 불타 즐겁게 활약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을 소중히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는 혜택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 속에 솔선에서 들어가 대화하는 일이 우리 간부가 해야 할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지방 시대를 앞장서 나아가는 일이며 인간 구제라는 불법의 근본 정신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길입니다. 이어서 환경 문제를 논하면서 거대 산업에 따른 공해는 물론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환경을 가장 크게 파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듯 외적인 환경 파괴는 어느 시대나 본원적으로는 인간의 내면 세계의 파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논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근대 과학이 진보하게 된 근원에는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욕망, 다시 말해 인간 이기주의의 정당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신이치는 인간의 그러한 자세가 한편으로는 각고와 노력, 도전 등의 힘이 되었고 또 근대 과학이 기아와 질병을 극복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주도한 근대 문명이 이기주의라는 내면 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 바꿔 말하면 내적인 환경 파괴에서 발생하는 한 그 에너지는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기주의 정당화는 과학기술을 발달시켰지만 심각한 공해 등이 증명하듯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이미 파탄을 불러왔다. 그리고 동양의 발상인 자연 중심의 공화주의, 조화주의로 대체되지 않으면 환경 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동양의 영재인 불법은 모든 존재에 내재하는 고유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생명은 자연환경을 떠나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정부리로서 나타낸다.
의정부리는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주체인 정보와 그 몸이 의처로 하는 환경인 의보가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한 법리이다. 요컨대 정보라는 내면의 일념을 변혁하면 필연적으로 의보라는 자연환경, 외부 환경을 대하는 방식과 연동하여 그 방식의 변혁을 불러온다는 훌륭하게 내외가 호응하는 공하, 조화를 위한 천리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는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 지배, 복종의 일방통행이던 인간과 자연의 회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근본으로 해야 비로소 상호 간의 통신을 통해 인간은 자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류하는 감수성 풍부한 문화와 정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발상을 근저로 한다면 자연에 대한 침략, 정복의 사상에서 공존의 사상으로 더 나아가 일체관의 사상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치는 전쟁을 비롯해 핵 위협, 자연, 환경 파괴, 가난, 기아 등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문제 하나하나를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렇기에 불법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영지를 널리 세계에 알리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할 투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류의 머리 위를 뒤덮는 파멸의 먹구름을 느끼면서 서둘러야 한다고 날마다 자신에게 말했다. 기념재현의 논술은 핵심으로 들어갔다. 신예치는 바야흐로 세계는 일체화되고 있고 특히 자연 환경 파괴는 한 나라나 한 지역을 뛰어넘어 지구 전체에 괴멸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각국의 영지를 결집해 지구적 규모로 인류가 살아남을 방책을 연구하고 토의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대화와 결정의 장으로서 환경 유엔을 창설하자고 제창했다. 또 근대 과학의 기술을 구사해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누려온 선진국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요컨대 남북 문제도 언급했다. 양자의 조화와 공존 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희생 위에 번영을 이룩한 선진국에는 특히 혹독한 시련을 자국에 부과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확대되는 인간의 욕망이 환경 파괴를 초래한 대량 소비 문명을 만들어냈으므로 그 욕망을 한정하고 억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외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영지를 개발하는 철학 그 중에서도 종교의 중요성을 외치는 바입니다. 물질에서 마음으로, 물질 지상주의에서 생명 지상주의로 어서에 씌어 있는 곳간의 죄보다도 몸의 죄가 뛰어나고 몸의 죄보다 마음의 죄가 제일 이로다. 어서 1173쪽라는 가치관이 지금만큼 요청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에 정착한다면 인류가 떠안은 커다란 문제도 또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얽힌 실을 풀듯이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적인 파괴가 외적인 파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면 내면의 조화와 외면의 조화를 불러온다는 것도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이치의 외침이었다. 인류가 맞닥뜨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불법이라는 생명 근원의 법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 수 있다. 시니치는 기념제안 마지막에 14에서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을 논했다. 르네상스는 모든 것에 군림하던 절대신을 개인의 내면으로 끌어내린 획기적인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중세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해방을 주장했지만 그 뒤에 온 것은 개인의 존엄과는 거리가 먼 외적인 권위의 절대화였다. 진보신앙, 제도신앙, 자본신앙, 과학신앙, 핵신앙 등 그 흐름은 수백 년에 걸친다. 하지만 바야흐로 그 부작용이 극에 달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인간의 내면과 삶의 방식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나는 앞으로의 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종교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외적인 권위의 절대화에서 인간의 내적인 변혁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끊이지 않는 착실한 변화이지만 제2의 르네상스라고도 해야 할 시대의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역은 한 사람의 서민이고 그 투쟁은 자기 자신의 인생 전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니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길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있다고 밝히고 끝맺었다. 시니치는 21세기를 위해 불법의 법리를 사회와 세계에 널리 알려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굳게 강하게 결의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입정 안국론에서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밀을 기도해야 하느니라 어서 32쪽라고 말씀하셨다. 사표의 정밀이란 사회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의미한다. 종교인이 인류적 과제를 외면하고 사회에 등을 돌린다면 종교의 근본적인 사명인 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된다. 미쳐 날뛰는 현실 사회 속에 뛰어 들어가 사람들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비로소 참된 불법자이다. 또 시니치는 혜택받지 못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 속으로 솔선해서 들어가 대화하는 일이야말로 한 인간을 소중히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고 그것이 즉 지방시대의 선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시니치는 행동을 개시했다. 기념 제언이 세이쿄 신문에 실리고 이틀 뒤인 11월 21일 시니치는 가나가와현 도스카 문화회관에서 학교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도스카 간부회에 참석했다. 이튿날 22일에는 도스카 문화회관에서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근행회를 6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시니치는 가나가와 현의 대약진, 대승리를 바라며 온 힘을 다해 지도를 거듭했다. 새로운 역주가 개시되었다. 이날 22일에는 군마현에서도 대표 간부회가 열려 신이치가 작사한 군마현의 노래 광포의 종이 발표되었다. 열흘쯤 전에 군마현 간부들이 신이치에게 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현가를 작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간사이 지도가 잡혀 있었고 이어서 학교 창립 48주년 기념행사도 기다리고 있었다. 군마현 간부는 한참을 기다려야 가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쿄 아라카와 문화회관에서 총회 의의를 담아 본부 간부회를 개최한 11월 18일 간부회에 참석한 군마현 현장에게 가사가 도착했다. 신이치는 간사이에서 멤버를 지도하고 격려하는 격투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가사를 사색하고 이날 퇴고해 완성했다. 신이치는 동지를 위해서 하고 필사적으로 임했다. 그 일념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을 배가시킨다. 군마 동지는 참으로 빠른 신이치의 대응에 감동했다. 더욱이 학계 창립 기념일에 가사를 받은 만큼 기쁨은 더욱 컸다. 신이치는 군마의 노래 광포의 종 가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할 때 내가 작곡도 의뢰하겠습니다. 곡을 다 만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전언을 덧붙였다. 군마 멤버는 일일 천추와 같은 마음으로 노래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21일 저녁 현 간부들이 군마센터 훗날 다카사키 평화회관에 모여 12월 활동에 대해 협의회를 열었다. 그곳에 전화벨이 울렸다. 신이치와 동행한 간부가 건 전화였다. 군마의 노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테이프를 틀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전화를 받은 현 간부가 이렇게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수화기에서 노랫소리와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희망이 넘치는 힘찬 노래였다. 1. 우리를 지키고 바라보는 악하기의 바람은 묘법과 군마의 천지에 행복 향기로워라. 자, 어깨 동무하고 벗이어 일어서라. 2. 문화가 가득한 군마에 지금 다시 광선이라는 금세의 꿈과 낙토를 자 구축하라. 종을 울려라. 3. 로망의 역사 가득하고 군마의 발자취 명랑하게 하늘을 올려다 보니 무지개 빛난다. 아, 우리의 맹세 잊지 않으리. 도네와 하루나를 잊지 않으리. 군마현의 노래는 21세기를 향해 새롭게 전진하는 군마의 출발을 알리는 노래였다.
간부들의 머릿속에 산자 수명한 아름다운 향토의 천지가 연이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땅에서 투쟁하는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신이치의 마음이 느껴졌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가사와 곡에 귀를 기울이는 현 간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군마 센터에는 합창단 멤버들이 연습하러 모여 있었다. 합창단 관계자가 현가인 광포의 종 녹음 테이프를 듣고 악보를 만들어 곧바로 연습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 군마센터에 신이치의 전원이 도착했다. 노래는 시대를 바꿉니다. 군마 동지가 이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면서 크게 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튿날 22일 군마에서는 대표 간부회가 개최되었다. 환희의 대합창이 장례를 압도했다. 군마의 노래 광포의 종을 작사함으로써 신이치는 간토 지방의 모든 현에 노래를 작사해 선사하게 되었다. 23일에는 신이치가 참석한 가운데 도쿄 시나노 마치에 있는 창가 문화회관의 광선회관에서 제1회 간토 지부장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개회에 앞서 각 현의 멤버가 현의 노래를 합창해 마치 노래 대회를 방불케 했다.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열창하는 지부장, 리듬에 맞춰 몸을 좌우로 흔들며 발랄하게 노래하는 지부 부인부장, 모두 21세기라는 봉우리를 향한 결의를 담아 합창했다. 이날 신이치는 많은 불자를 책임지는 지부의 중심자로서 광선유포의 중책을 맡아 날마다 분투하는 지부장, 지부 부인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그 공로를 상찬했다. 각자 일이나 가정 일 등 고뇌와 격투하며 동지를 위해 법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괴로울 때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도다 선생님의 사업을 궤도에 올리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와중에 남자부 역직을 겸임하며 지구의 책임자나 지부 간사, 지부장 대리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회합에 갈 시간을 만들기조차 큰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이 신심의 기초를 세우고 인생의 기반을 닦고 불법의 리더로서 힘을 기르게 하고 무량한 복원을 쌓게 했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노고야말로 재산입니다. 자기 살기도 바빠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온갖 고뇌와 맞서 싸우면서도 많은 동지를 격려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광선유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각각의 고민, 괴로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신심으로 고뇌를 극복하여 불법의 위대한 공력을 증명하는 일이 우리 지용보살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나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끝까지 투쟁하면 최고의 충실감으로 가득해집니다. 상쾌한 환희가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기고 광선유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불도 수행입니다. 학회 초창기에 초대 지부장과 초대 지부 부인부장의 공적은 실로 큽니다. 그 실천은 지금도 많은 동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포 제2장의 초대 지부장과 초대 지부 부인부장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사람들을 위해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가, 저토록 정열적으로 꿋꿋이 행동하는가, 저 사람에게서 진정한 신심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오래도록 회자되는 훌륭한 역사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일단 투쟁을 시작했다면 대정열을 불태워 과감하게 투쟁합시다. 광선유포를 위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그 껍질을 부수는 속에 경애가 크게 열립니다. 그것이 광포의 새로운 확대가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부숴야 성장할 수 있고 힘도 커집니다. 반대로 그 힘을 간직하고 있어도 그 힘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은 점차 퇴화하고 맙니다. 중도 반단, 시작한 일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함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전체 속에서 좋은 것 속에서 아름다운 것 속에서 결연히 살아가도록 마음을 쓰자. 이 말은 괴테의 잠언이다. 그리고 신일치는 활동을 추진하는 간부의 올바른 자세,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부에서 날마다 활동하면서 어사를 배독하는 전통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심이 강성해질수록 모두가 교학을 구하게 됩니다.
신심을 깊게 하고 지속하려면 교학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좋습니다. 어서를 모두 함께 배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부장을 비롯한 장년부 간부는 부인부의 가정을 최대로 배려하고 마음을 써주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연세든 부모님을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 가정의 사정을 잘 고려해 회합을 빨리 마치는 등으로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부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협의를 중심으로 하기 바랍니다. 지부장이 무엇이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인데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힘을 내지 못하고 단결하지도 못합니다. 환히 넘치는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지부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으로 일을 추진하거나 그 사람들의 보고 연락만을 믿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활동을 추진할 때는 지부도 지구도 언제나 협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어디까지나 민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신심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간부는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가령 회원의 차를 얻어 탈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간부로서 실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얻어 타야 할 경우에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예의를 갖춰 말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불도수행이고 인간혁명을 할 수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소사가 대사이다. 큰 사고는 대부분 세세한 일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작은 배려를 빠뜨려 모든 사람의 신뢰를 잃고 결국 조직이 정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세세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느낌도 있을지 모르지만 간토의 지부장, 지부 부인부장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사생활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사생활을 최대로 존중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누설되어서도 안 됩니다. 간부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준수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화는 입에서 나와서 몸을 망치며 어서 1492쪽라는 성운도 있습니다. 간부 여러분의 경솔한 말 때문에 지부의 회원이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총명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에게 강제적인 언동은 철저히 삼가야 합니다. 지부 간부의 역할은 지부의 회원이 안심하고 신심에 힘쓰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또 사람이 많다 보면 신심을 이용하고 조직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잘 주의해 주십시오. 참된 학회원의 길을 걷지 않고 광선유포를 위한 불자의 모임인 학회 조직을 교란시키고 사회에 무리를 빚는 사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또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8시 30분 회업 종료를 엄수하기 바랍니다. 무리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자 여러분은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락이나 보고할 때 전화는 간결하게 하는 등으로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 바랍니다. 또 간부는 회원에게 밤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각 가정에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맺고 끊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무슨 일이든 방심하고 기본에 소홀했을 때 사고가 난다. 광선유포는 마와 맞서 싸우는 공방전이므로 마음이 느슨해지면 거기에 마가 틈탄다. 그러므로 신해치는 지부장, 지부 부인부장에게 방심을 버리고 원리 원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힘주어 강조했다. 지부는 학회의 중추가 되는 조직이다. 신해치는 그런 지부의 간부가 유감없이 힘을 발휘하고 광선유포를 생기발랄하게 지휘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활동을 추진하다가 난처한 일이 생기면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또 간부의 지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최고 간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부의 회원들이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협의를 소중히 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부장, 지부, 부부인부장, 청년부 등 모두의 합의를 얻어 활동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함께 창제하는 방법도 좋겠지요. 어선을 배독해 신심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광선 유포를 위해 마음을 모으자, 단결하자는 신심의 일념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부간부라고 해도 연배도 다르고 생각도 각양각색입니다.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을 맞춰 단결한다면 지역과 사회에 인간 공화의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이치는 끝으로 소중한 지부의 멤버 여러분을 부디 잘 부탁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십시오.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끝맺었다.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이 진지해지면 지부는 바뀐다. 지부가 바뀌면 모든 동지는 환희와 공덕에 감사이고 광선유포의 개가가 울려 퍼진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1월 25일 창가 문화회관에 광선회관에서 실시된 지바현 지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26일에는 도쿄 하치오지에서 교학부 초급 등용 시험 응시자와 채점관들을 격려하고 27일과 28일에는 대학부 대표와 간담했다. 신이치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간을 만들고 행동했다. 그 속에서 하케가를 계속 작사해 시즈오카현 동지에게 시즈오카 건화의 노래를 선사했다. 시즈오카현에서는 29일 저녁에 현 간부회가 개최되어 합창단이 현가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1. 자랑스러운 후지산을 아침 저녁으로 바라본다. 지용의 우리도 후지산 같아라. 시즈오카 건하여 자 일어서라. 자 일어서라. 2. 아침 해 빛나는 이 대지. 세계의 벗이 모인다. 이 땅 낙토에 용감히 일어서라. 시즈오카 건하여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3. 이 땅의 광포가 가득 넘치고 세기의 공덕 구름처럼 솟아난다. 열사의 뒤를 잇노라. 우리는 시즈오카 건하여 자 춤춰라. 시즈오카 건하여 자 춤춰라.